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 그 한국사나토르지협회와 고려대학교 지혜과학연구소 중교육센터 공동 주최로 추음학 시리즈 네 번째 우리가 상식과 함께 산다는 것은 이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상식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주제로 했고요. 오늘은 인지, 도식과 감정이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멋있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샤갈의 에펠탑의 신랑 신부 1938년도 작품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적어도 샤갈에 있어서 이 그림을 보면요, 시간과 공간,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 현재에는 과거와 미래적 요소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체적 공간을 어디서 우리가 발견합니까? 그것은 하나의 사물들이 점유하고 있는 그 사물들 보고서 우리 공간성을 느낄 수가 있죠. 산, 나무, 사람들, 건물들, 거기서 우리는 공간성을 확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샤갈의 그림을 보면요, 여기서 시간과 공간이 서로가 따로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유기적으로 교섭이 되어 있다는, 섞여 있다는, 서로 침투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너와 나, 인간들뿐만 아니라 동물들, 또 나무들, 에펠탑, 또 태양, 또는 그 들소, 또 첼로, 음악, 이렇게 서로가 모든 존재물들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결국은 나라는 요소는 나라고 하는 요소는 한 개체성을 자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섭의 연결망 속에서 내 자신이 구성이 되어지고 타자는 또 다른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샤갈의 이 그림을 보면요, 여기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되어지는 모든 존재들이 서로가 관계망 속에서 서로가 레조넌스, 공명이 되어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가, 그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지향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그 시간에 그 하덕규의 세상에서 아름다운 풍경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미안합니다. 우리가 있던 곳 반자 도지동,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도가 있는 자리이고 그것이 도의 움직임이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목소리, 억압되는 우리의 모습, 자상, 이런 것들을 다시 찾고자 하는 그러한 바람과 소망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상실에서 만나는 우리가 슬픔, 비탄, 또 울음을 회피하거나 억압하거나 또 밀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어떤 그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을 더 이상 억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슬퍼한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 슬퍼한 법 중에 하나는 결국 우리가 다른 동식물과 다른 지점은 슬픔을,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시, 우리 소유된 것들을 오히려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상실을 극복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러한 태도이다. 그런 의미에서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이냐, 또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실을 통해서 인간은 낯설음, 서름 또는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회의가 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상실을 통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되고자 하는지 이런 반성적 질문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반성적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영적 성장의 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난번에 잠깐 리뷰를 해보면은 슬픔을 억압하거나 회피하거나 연기하고 대체물을 만들지 않고 온전히 대면해보자. 이것이 결국은 중독증과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에서 보면 억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환각, 환시, 환청, 또는 대체물, 대체물은 건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억압을 회피하고자 하는 어떤 대체물을 만드는 하나의 어떤 요소들이 되어집니다. 거기서 우리는 중독이 되어지죠. 알코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우울증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상시에 나타나는 슬픔을 억압하거나 또 밀봉하지 않고 연기하지 않고 오히려 대면했을 때는 오히려 그 인간에게는 상실과 대면했을 때는 의미추구적인 어떤 의지적 요소가 발견되기 때문에 오히려 환각이 아니라 환상 그리고 소망이나 그리움, 의지가 발동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조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인지도식 체계 작동 방식과 감정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지라고 하는 것은, 인지체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외부적 자극을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만의 고유한 어떤 해석 방식이 있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체계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인지체계에 따라서 나타나는 감정 또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 사물을 어떤 프리즘으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감정도 달리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인지도식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진화생물학에 가장 발달되어 있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지 패턴, 인지도식, 스키마라고 보통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것은 곧 자기 자신의 내부의 자기의 환경을 외부 자극에서 나타나는 차이와 다름을 적응하고자 하는 또는 자기 생명 보존을 위한 방편으로 인지 체계가 이제 형성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양에서 내려오는 햇살을 볼 때 태양에서 쏘는 그 햇빛하고 우리가 우리 감관으로 눈으로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햇빛하고 조도 차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햇살은 우리 내부 환경에서 받아들일 만큼의 양들, 받아들일 만큼의 색으로 우리가 변형시켜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체계는 외부의 팩트, 사실하고 내부에서 받아들이는, 해석하는 체계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감정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자극을 우리 안에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부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변형시켜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깥에 들어오는 팩트하고 그 팩트가 내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프리즘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이 사실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색깔과 어떤 뉘앙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도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화생물학의 발달에서 나타난 결과물이고, 이 인지도식은 각 개별체의 생명성이 자기 보존 욕구에 의해서 외부 자극을 변형시켜서 받아들이는 해석의 체계다. 그 해석의 체계에서 감정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인지도식은 다 다릅니다. 왜 다르냐? 그 사람은 살아온 환경이나 배움이나 또는 과거의 경험들, 어떤 사건이나 또는 좋은 사건도 있고 나쁜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 과거 경험들이 있죠. 그 과거 경험에 흡수되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시스템으로 받아들인 것이, 만들어진 것이 스키마, 인지도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고유한 인지도식이 있다. 마찬가지로 외부 자극에서 받아들이는 위험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험물을 받아들이는 각자의 방식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로, 어떤 사람은 우울로, 어떤 사람은 슬픔으로,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각 그 사람의 고유한 성향이나 기질이나 체질이나 과거에 살아왔던 경험의 방식에 의해서 인지체계가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지도식 체계와 감정의 관계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하나 슬라이드 띄운 것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 이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유영준 교수의 그 첫 번째 장을 넘기면 아는 것만큼 보인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 유영준 교수가 많은 그 답사 팀을 이끌고 특히 중고등학교 많은 사람들 이끌고 가면은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맨 산이고 맨 들이고 맨 돌덩이들이래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학생의 눈의 관점에서 보면은 맨 산이고 맨 돌이고 맨 들판이지만 그게 아는 만큼 보인다. 인지체계가 어떤 정도의 인지체계의 그 작동 방식에 따라서 그 맨산, 맨돌, 맨들이 아니라 거기에는 다양한 삶의 흔적들 또는 여러 가지 예술적인 부분들, 유적들에 대한 어떤 삶의 애증의 냄새들 다 읽어낼 수 있는 한 고고학적 사료들이 또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만큼 보인다. 이 아는 것만큼이란 말이 보일 수 있는 것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 보이는 것은 바로 아는 것이라고 하는 인지도식 체계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또 이런 말이 있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한다. 어떻습니까? 이건 인지도식에 따라서 보고 싶어 하는 인지도식에 따라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또 듣고 인지도식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향산종이 향연하고 똥산종이 뭐 똥연한다 이런 말도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그 인지 도식에 따라서 감정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말에 먹어봐, 들어봐, 맡아봐, 봐봐, 해봐 이런 말도 있죠. 앞에 먹어, 또 들어, 맡아, 봐, 해 이것은 우리의 자동적인 try, 자동적인 자연충동에서 나타나는 인지 도식에서 나타난 자연적인 방식이 될 수가 있고요. 뒤에 바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인지체계에서 나타난 감정이나 행동을 다시 또 다른 나, 또 다른 주시하는 나를 눈을 두고서 행동한 나를 바라보라는 그런 어떤 인지의 어떤 표현이 바람 표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먹어봐, 들어봐, 맡아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지 도식에 따라서 감정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한번 한 발짝 뛰어서 한번 주시해봐라. 이런 말의 어떤 그 의미가 먹어봐, 들어봐, 맡아봐 이렇게 이런 말들이 형성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말이 있죠. 또 산은 산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앞에 1번의 산은 산은 산인 무명 그러니까 자기 동일시에 빠져 있는 자의식의 상태를 말하죠. 두 번째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아니라는 것은 빠져 있는 나를 객관화시켜서 이것은 아니네 빠져 있는 나를 살펴볼 수 있는 주객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의 반성적 자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것은 1번과 2번의 반성적 성찰을 거친 후에 있는 그대로 산은 산이구나. 산은 그냥 자기 동일시에서 아무 자각 없이 바라보는 동일시에서 빠진 산이 아니라 여러 반성적 성찰을 거친 상태에서 있는 본래 면목으로 바라보는 그런 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의 문장하고 2번의 문장은 동일한 문장 같지만 여기에는 인지적 경지가 탁월하게 거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인지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지라고 하는 것은 커그니션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 사전적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